7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의 호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로 6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을 기록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전날 공개된 FOMC 의회록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는 1% 미만의 약세를 보이며 보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일제히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세빛 둥둥섬 조성 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제 조용한 옵션 만기와 금융통화위원회를 기대하셨다면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금리가 인하됐는데 시장은 오히려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스피 18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었죠. 또 외국인의 선 현물 매도에다 수심은 더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나오는 날이어서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 각 전문가들은 시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고요. 또 요즘 같은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있죠. 시초가 공략 종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 청송총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총룸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1800선이 붕괴됐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200일 이동 평균선을 내주고 말았고 현대차도 22만 원대 무너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1810 전후에서는 주식을 서서히 물량을 늘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저희 우리나라 증시만 크게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 금리를 내렸는데도 주가 불구하고 내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물에 연계돼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물이 외국인이 3조 3천억을 걸면서 계속 어제 이제 의회에 이제 보통 3조 안 넘기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이 6천억을 신규 매도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장마추가 상해 증시가 어제 플러스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1810 이하에서 저점 매수는 부담 없는 매수다. 지금 악재가 거의 도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1810이 졌으면은 어제 여러분들한테 한 1.5% 물리는 그런 모양이지만 장 자체가 거의 죽어갈 때 그때 보통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점 매수의 유효한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참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 말이 새삼 느껴지는데 61일평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봤는데 하방으로 장대 연봉 났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방으로 V자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V자로 빠른 속도로 1810 이상은 쉽게 복귀되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주가가 어제 신저가를 냈습니다만 최근 저가를 냈습니다만 그렇지만 선행스팬원이 전혀 복지 부동의 자리를 보였기 때문에 장 자체는 지금부터 밀리는 것은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변곡날 이틀 전입니다. 변곡날 이틀 전에 있기 때문에 예, 변곡날 이틀 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이 거의 크게 빠져봐야 이틀 정도 하락이 있는데 어제 워낙 큰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굉장한 하락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장 자체가 아직까지 전환선이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 예, 기준선 또 여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하락이다. 우리나라 증시 특히 옵션 만기일 어제 개인들이 손을 다 털었는데요.
옵션 만기일과 이제 선물에 연계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어제는 딱 실제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대량 삼성전자를 어제도 1,200억 정도 매도를 치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관들은 또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방 쪽으로 걸면서 우리 개인들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를 여러분 보시면 11일 거래째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한도 소진율이 49%대를 위협하는 걸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나빠서 파는 것보다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선물에 연관돼서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들이 반도체 지수만 큰 폭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굉장히 저항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우존스 지수를 한번 볼까 하다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오늘같이 6거래일 빠져가지고 200일 이평에서 곧 지지받을 그런 자리에 모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지를 한번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증시하고 한국 증시만 60일 이평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두드러 맞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해 증시는 분명히 반등하는 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나빠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그 밀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중국에서 굉장히 저항을 지지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810 여기에서는 얼마간 빠지더란지 그 위에 사신 분들보다는 굉장히 저점의 메리트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매물대를 보면 지금 전체적인 주식이 1950에 물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1950에 우리 개인들이 물려 있는 내용이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1950 같으면 지금 1875, 1810 이하라면 거의 20% 이상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주식은 저점일 때는 과감하게 주식을 사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 동향법 선물이 며칠 전만 해도 무게 중심이 245에 있었습니다. 245에 있었는데 지금 무게 중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241 정도로 지금 한 4 정도 떨어진다. 지금 그 선물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전부 개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 방송이죠. 전문가 방송이란 선물팀에서 거의 물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절대 오바를 그 하루를 오바를 하는 것은 이제 자살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번에 선물을 계속 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버틸 수가 있지만 개인들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물려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제가 이제 여러분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선물 초반부터 제가 외국인의 선물을 계속 봐라. 제가 무슨 시황을 하든지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강세를 보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중국 증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말을 무시하게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뭐 조금 위트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말을 잘 들어보면 뼈 속에 살이 있듯이 살 속에 참 뼈대가 있죠. 그렇지만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선물 동향을 계속 보고 중국 증시를 봐라. 중국 증시가 지난달에 한 번이라도 뜬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선물 시작한 이후에 그날부터 중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계속인데 실제로 중국 증시를 언급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그 완전 사기꾼이고 자백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반등이 지금 안정권인데 오늘 중국 증시가 뜨면 적산병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저항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중국 증시와 외국인의 선물 물론 중국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가 나온다면 주식은 계속 하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3조 넘어서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경의 딱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의 거래량은 절대 많을 수가 없다. 결론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주식을 사라 이런 거는 절대 지금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단무지 정신을 바로 단순 무식하고 일단 주가가 반등하면은
지금 주가가 반등할 때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떠버립니다. 그러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운데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중소형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201일평 하방 이탈, 그리고 기아차의 201일평, 모비스는 뭐 원래 이탈이었고요. 신한지주도 원래 이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 LG화학, 현대차, 201일평, 포스코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201일평을 위협하지만 제가 볼 때 201일평을 하방 완전 이탈하는 것보다는 V자를 들어서 201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201일평을 뚫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소위 말해서 201일평 골든보입니다. 골든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골든보가 나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골든보가 보통 나면은 주가는 하락폭의 3분의 2를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105만 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 4만 원 캐봐야 삼성전자 3%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05만 원이 최저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120만 원대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810 이하의 저점 매수는 항시 유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인들이 그 사이 너무 많이 어려워서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소형주를 매도하시고 대형주로 붙어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보시고 대형주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소형주를 사면은 끊임없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주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번에 전저점이 1750입니다. 1750 전저점, 장중 전저점이죠. 그래서 몸통 전저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1777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785, 오늘 뭐 빠져봐야 15포인트가 되면 장중 몸통 저점에서 대량 거래되는 부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 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1810 이하에서의 삼는 종목들은 버티셔라. 전제 조건은 우량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념하시고 주식을 현금 없으면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어떤 교체 매매를 했냐면 1등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1일평가 캔들차에 이게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에 가까웠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 지금 장세에 물량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항시 저항을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지지할 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상품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고, 또 머리 나쁜 노조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데모하는 부분, 파업하는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어려운 장세는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응전략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네, 지금까지 청성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함께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하신 종목 AS부터 해봐야겠죠. 지난주쯤에 이 한솔테크닉스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 같은 장에서 쉽게 빠지지도 않고 목표가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때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을 네. 좀 기다려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를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뭐 14,000원대까지도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가능을 했던 자리고, 어제 반등이 좋았습니다. 어제 장중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16,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막판에 가서 지수가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결국 상승폭을 축소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뭐 지금 시장의 여건이 굉장히 나쁜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반응이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판단할 때 보통 많이 기준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크게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역시 조정을 주는 시기에 시장이 어려울 때 그때 반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락 흐름에 취약하지 않고 반등이 쉽게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주가 진행이라면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증시에서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이 종목만 상승을 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좀 약간의 성향 자체가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장세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좋게 보시고 좀 꾸준히 끌고 가시는 대응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솔테크닉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십시오. 자, 어제 갑작스럽게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특별한 업종보다는 지수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특히 이제 전저점을 깰 듯한 모습으로 주가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좀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진짜 그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 주가의 진행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번에 여기서 하락을 할 때 여기서 반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또 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하락을 만약에 오늘 요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반등 포인트를 잡게 될 것인지는 오늘쯤이나 아니면은 월요일까지 정도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 거기가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요번 저점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 저점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른 반등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상황은 상당히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형태가 사실 유사한 면이 좀 있는데요. 과거에 리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주가가 진행을 했을 때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종합주가지수의 진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세를 1차적으로 한번 탔었습니다. 그 전에 주가가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약세를 탔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시 5월부터 7월까지 하락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시장이 크게 떨어질 때하고 유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반전 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전 시도가 하락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면서 거기서 저항을 받고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은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1500포인트 선이죠. 1500포인트 선을 깨고 내려가서 내려간 뒤에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가다가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더라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빠른 반등을 해서 다시 이전 고점 수준까지 끌어놨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나오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 전 저점 수준에서 이미 저항을 받고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타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전 자체가 나올 때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이 하락 추세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밀린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을 종종 비교하게 되는데요. 현재 차트의 모습이나 시장의 진행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훨씬 불리합니다. 거래소 시장은 주로 중대형주가 많이 섞여 있고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 기술주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네. 거래소 시장은 이미 추세가 죽어 있는 상태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조정을 받지만은 추세가 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 상황이나 이런 면에서도 중단기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액 자금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만 움직임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 거래소가 무너지면 이쪽도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거래소를 잘 참조하시면서 중소형주를 거래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가져오신 종목도 ETF 쪽과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수는 아직까지는 낙폭이 많이 커져 있지만은 당장 뭐 급락을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고점에서부터 낙폭이 큰 관계로 반전 포인트를 한번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종목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억지로 뭐 그 거래소 내 종목을 뭐 골라서 선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수로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덱스 레버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지수 자체가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주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기에 제일 편리한 종목군이고요. 1800포인트대 이하 쪽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러지 기준이면은 약 1,500원이나 550원 이하 정도 가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위치하고 있는 포인트인 잠깐만요. 네. 예, 대략적으로 1850선에서 1880선 정도를 목표가로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덱스 레버러지 기준이면은 11,5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손절가는 9,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깨고 내려갔다가 재차 이탈이 나오면은 무너지는 시장 추세를 가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었죠.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FOMC 해외력에 대한 실망감과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FOMC 의사록 발표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역시 막판에 옵션 만기에 따른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과 겹쳐 낙폭을 좀 확대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일단 1,800을 이탈하면서 또 1,785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을 것인데 지속적으로는 경기도나 우려, 부진한 흐름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하락에 따른 기술적 지지력 테스트,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게 또 중국 GDP 발표를 앞둔 어떤 경기 심리가 상당히 충돌할 거로 보여집니다. 변동폭은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좀 제한적으로 좀 박스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국내 산업별 어떤 성장 효과가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섹터별로만 말씀드리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운수 보관, 운수 창구, 그다음에 음식료, 담배, 그런 쪽에 내수 쪽에서 어떤 좀 다소 추가 성장률이 좀 점진적으로 증대될 거로 보입니다. 이 금리 인하 효과가 그대로 좀 전이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3분기 추정치를 봤을 때는 이제 GDP 증가율이 현 수준보다는 한 0.1% 이상 개선되는 그 효과가 나올 건데 어제 옵션 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색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에 따른 기술
실력 지지 오늘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 또 중국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 발표 결과들 지표 매크로적인 어떤 결과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중국 시장의 어떤 그런 동행성이 오늘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또 장 막판에 단기적으로 빠졌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적인 어떤 상승 폭이 어느 시가에 어느 정도 나올지도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제 한 종목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켓 프라이스가 한 1,800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측면만 보더라도 현재 주가와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어제 종가로 했을 때 5,960원이기 때문에 타켓 프라이스를 1,8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표 주가도 상당히 괴리가 있죠. 어떤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매출액 보면 2분기만 따져도 한 매출액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YOY 개념에서 전년 대비해서는 28%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알림 처리 설비 본격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이 향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가 중요한데 몰리브데는 이 습식 탈황 설비가 준공 예정됩니다. 이 부분이 매출 개선에 좀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마그네슘 공장 위탁 운영 계약 체결도 됐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 포인트가 중요한데 습식재련 설비 준공 이게 가장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반기 점점 갈수록 3분기, 4분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거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접으면 이제 하반기 도시광산에 대한 사업 본격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광산을 위한 그 자회사 나인디지트라는 회사가 있고 니코 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반기는 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상품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포스코 패밀리들과 어찌 보면 협력 관계가 좀 진행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그 패자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하반기 어떤 그런 자회사들의 어떤 역할들은 도시광산 쪽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HMC에서 지금 1,800원의 타켓 프라이스를 제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지수가 40포인트나 빠졌는데요. 바닥이 어디일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적인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아마 상당히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네.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요. 단기적인 어떤 시황은 삼성전자와 파생 영향으로 지수가 엄청나게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45포인트 정도는 까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지수보다 약 한 45포인트 정도 위에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무려 한 45포인트 정도 지금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직전 저점이 붕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될 것인지 붕괴될 것인지 이제 절대 변곡점에 직면했는데요. 제가 7월 9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등락했다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110만 원이 지지가 되면 1800선 지지 후 지수가 반등이 되고 반대로 110만 원이 이탈되면은 1800선 전후의 혼주수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110만 원이 무너지면서 한번 크게 한번 막판에 밀리는 이런 상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1일이었죠. 벌써 한 7주 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저점 지지대를 조언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원래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월 4일에 1776선을 찍어주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뭐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지수대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지수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지수가 왜곡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는 차트가 바로 이제 한국 지수,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오는 상태죠. 그러니까 6월 초에 저점이 1776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1785니까 뭐 불과 9포인트 차이입니다. 뭐 10포인트도 안 됩니다. 뭐 코스피 지수 10포인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또 아마 해외 지수랑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이 지수가 바로 이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21선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무려 6일 연속 음봉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6월 저점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6월 말 저점보다도 높고 6월 초 저점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를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 조정 패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1선 조정도 안 받았어요. 현재 그 화면에 보고 있는 그 음봉 아래에 있는 라인이 바로 21선인데 21선도 안 깨질 정도로 견조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을 하는 나라죠. 예, 유로존 문제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양봉 나오고 역시 21선도 깨지지 않고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한번 더 볼까요? 예, 프랑스 보면은 21선이 이탈됐다고는 하지만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 지수를 보겠습니다. 참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소한 45포인트는 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하고 파생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하면은 제가 5월 21일에 얘기했던 그 저점 라인까지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저점인 6월 4일 저점도 한번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전략대로라면 어제 1,800포인트 내주면서 주식 비중을 모두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대응해 봐야 하죠? 네, 오늘은 이제 양쪽으로 제가 아주 섬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1825선이 넘어가면 50에서 75% 이렇게 해주시고요. 1825선 미만에서는 25에서 50, 그 다음에 18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0, 전업 25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0, 25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1800선이 이제 깨진 상태에서 1775에서 1800선 사이에서 그냥 관망하세요. 중간지대에선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확실하게 밀리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다시 여기서 이제 1800이 돌파되면 조금씩 서서히 늘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1775에서 1750선 사이죠. 그러니까 그 지수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직장인 50, 전업 75까지 한번 공격적으로 당겨주세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랬잖아요. 1800선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확 매수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장세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1800, 1825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은 조금씩 높여주고요. 반대로 1775에서 1800 사이 요 구간에서는 일종의 중간지대거든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800 무너졌다고 해서 금방 들어갔다가 지수가 한 30포인트 밀리면 겁나서 던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확인하면서 느려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1775가 무너져서 1750선 사이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6월 초순에 그 최초에 전달했던 전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종가 전략은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25분에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1775에서 1800선 사이에서는 관망하고 중간지대는 관망하고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느리고 만약에 1750에서 1775 사이가 된다. 그러면 원래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거든요. 거기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서는 관망해달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주식 비중과 포트폴리오인데요. 주식 비중 50% 이상에서는 우량주 우선, 그 다음에 25에서 50 정도에서는 우량주와 개별주 섞어주시고요. 25% 이하에서는 개별주만 철저하게 공략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량주와 개별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재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량주는 이렇게 해주세요. 역시 전기전자, 화학, 증권 세 가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스피 기준인데요. 만약에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량주는 코스피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주가 바로 이겁니다. 게임주, SNS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이렇게 딱 세 가지 해주세요. 그래서 우량주는 전기전자, 과학증권, 개별주는 게임, SNS 테마, 문재인 테마인데요. 사실 게임 같은 경우 디지털 콘텐츠고요. SNS 테마는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주식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 엄수하세요.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실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중요한 팁 준비하셨다고요? 예,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고점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전에 보조지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조지표는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다. 다만 볼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볼린저 밴드 하나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는 볼린저 밴드조차도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볼린저 밴드 없이도 대충 이렇게 봐도 이렇게 거의 계산이 나오는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조지표 전혀 안 보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은데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보조지표는 2개 이상 보면 안 됩니다. 2개 이상 보면 그거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고점 매도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매수를 잘했습니다. 근데 고점 매도 못해갖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특히 그랬죠. 자, 이렇게 해주세요. 볼린저 밴드는요. 기간칠 승수 2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 매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실전에서 이건 제가 정말로 전달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7월 11월에 KINX를 14,500원에 전부 다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월 12일이죠. 어제였죠. 네오이지 게임즈를 27,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실전에서 전달했던 내용을 100% 사실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KINX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라인에서 완전 매도 사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 어제 실제로 냈습니다. 제가 냈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 자,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KINX를 보시더라도요.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14,500원이 되냐면은 일단 누가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주 현격하게 돌파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그리고 직전 매물대까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직전 매물대가 걸리는 라인에서 매도에 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14,500원에 완전히 매도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네오이즈 게임즈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제 급등했다가 이제 어제 급락을 해줬는데요. 이 종목은 정확하게 제가 27,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했습니다. 전량 매도 사인했는데 이거는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완전히 매도 사인을 냈거든요. 그래서 KINX하고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차이가 뭐냐면 KINX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까지 계산하고 다시 한번 매도 사인 낸 거고요. 그건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인데 보통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는 매도를 고민해준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전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또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예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네. 또 만기의 쇼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변수로 따진다면은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증폭되면서 장마판 프로그램 매매가 일단 쏟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또 장중에는 뭐 금리 인하로 증권과 건설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겠거니 싶었더니 장마판에 증권과 건설 업종뿐만 아니라 대부분 업종들이 외국인과 기관차들이 매물로 윗꼬리가 좀 달린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옵션 만기일 이후에 합의점 도출 없이 외국인이 수급을 쓰면서
하방 포지션을 강화시킨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선물 쪽에서 오늘 환매수가 나오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큰 철강과 화학 업종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만기일 당일 시장이 밀린다면은 최대 1780포인트까지는 최대의 폭을 열어두자라고 잡아드렸는데요. 일단 조정을 받을 경우에 제가 용기 내어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PBR이 1배 미만이 작용이 되는 시점이 바로 1770포인트 그리고 또 긴 추세대 지지를 보여주는 지점과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한번 힘이 붙어질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기일 당일은 프로그램 매물 압박으로 시장이 좀 제어가 되었지만 콘텐코 장은 유지가 되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장은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월드 악재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시장인데 우선은 글로벌 악재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라는 악재는 전부 다 선 조정을 받았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은 투매장으로 인한 지수의 낙폭이 좀 과하게 좀 나왔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향후 증시의 불안함에 현금 비중을 늘리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히려 1770포인트 기준으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도 좋을 법한 그리고 어제의 낙폭을 또 되돌릴 장의 힘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요. 우선은 지수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낙폭 과대의 자리와 또 일단 투매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연계의 상품이 ETF 상품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은 현재 1770포인트 구간대는 지수 PBR 1배 미만 구간이고요. 또 지금 짧은 손절이 가능한 다중바닥 기점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다중바닥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자리에서는 한번 붙어봐도 될 법한 자리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1770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옵션 만기 쇼크 이후에 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목표가는 저는 1850포인트를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하는데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적정 매수 주가를 잡아서 들어간다면은 전일 종가 자리 한 1,500원 수준으로 한번 베팅을 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에버다임 AS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일 제시해드린 에버다임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부분에 있고 또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밀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들이 나온 상황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늘릴 때는 또 재빠르게 반등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이 큰 폭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 역시 상승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고점 돌파 직전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을 유지하면서 전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이녹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녹스는 반도체 패키지 소재와 연성 회로기판 소재를 생산하는 소재 생산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연성 회로기판 소재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고 또 고수익성 반도체 소재의 부분과 반도체 소재 부분의 성장성과 잠재력이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 구간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녹스의 2분기 매출은 고객사의 태블릿 PC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좀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출액 부분이 6월부터 재차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갤럭시 S3 출하량이 급상승하는 이번 달부터 외형적인 한 차례 레벨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력 거래선에서의 신규
시장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화되면서 외형 성장세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3분기 매출액은 연성회로 기판 소재 부분의 물량 증가와 또 기타 생산품들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은 분기 대비 약 39% 정도, 영업이익도 약 70%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녹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 국내 IT 부품 기업들은 부품 다양성이 떨어지거나 고객사가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녹스의 경우에는 연성회로 기판에서 반도체라든지 소재 부분에서도 OLED 소재로 다양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도 기대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녹스의 수익성이 그 다른 연성회로 기판 업체들보다 높은 소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쟁 업체가 많은 연성회로 기판 산업에 비해서 이런 소재 산업은 과점 체제라는 점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기관계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상황입니다. 또 특히 전일 지수가 밀리면서 기관이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반면 이 이녹스라는 종목에는 전에 없던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계에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도 큰 비중은 아니지만 새롭게 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또 큰 폭으로 상승도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긴 추세로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살펴보면 전에 지지를 여러 번 받아주었던 그런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아주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돌바락제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좋은 시장이 밀리면서도 양봉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2,4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녹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